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프에서 이온 사이클을 없애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멘토 교수님이신 쿤 앤 오스투스 교수님이랑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박사과정 학생 티모시 타운샌드랑 같이 한 코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요. 트라이앵글 프리 그래프라는 거는 그래프에서 삼각형이 없다는 거고요. 바이팔타이트라는 거는 그래프를 두 개로 나눠서 이쪽과 이쪽에 둘 다 엣지가 없게, 이쪽에도 엣지가 없고 이쪽에도 엣지가 없고 사이에 엣지가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가 모든 트라이앵글 프리 그래프는 바이팔타이트가 아니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틀렸죠. 이거를 보면은 C5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오각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일단 삼각형이 없는데도 이걸 둘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나누든 간에 한쪽에 엣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바이팔타이트가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그래프 시어리 언더그래지에이트 학부생들한테 가르쳐다 보면 가끔 이제 기발한 센텐스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가끔 한 번씩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이게 false인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참으로 바꾸고 싶다. 이 학부생의 실수에서 우리가 뭔가 심오한 이치를 빼내와서 논문을 쓰고 싶다. 뭐 그러게 하면은 이제 뭘 바꿔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트리비얼하게 하면 not을 제일 앞에 붙여주면 되죠. not all triangle free graphs are bipartite.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냐 하면요. 이게 앞에다 almost라는 걸 넣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카운터 이젠플이 여기 C5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C5를 생각해내기까지가 어려웠으니까 아마 저 학부생들이 이거를 저런 걸 적었겠죠. 그러니까 이 카운터 이젠플이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드물다의 반대가 뭐죠?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좀 드문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카운터 이젠플이 드물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많은 케이스에서 이게 맞아 떨어져 간다라는 말이고, 그런데 그렇게만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넘어가기는 우리가 수학자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almost가 무슨 뜻인지, almost all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명제에서 바이팔타이트고 트라이앵글 프리인 그래프 개수가 몇 개인가, 그리고 바이팔타이트가 아닌데 트라이앵글 프리인 그래프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세어봐요. 그리고 무조건 다 세울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그래프는 인피니트니까 그냥 넘버 오브 벌텍스에 따라서 벌텍스가 하나인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냥 하나는 그냥 바이팔타이트고 트라이앵글 프리니까 여기 하나의 그래프가 있을 거고, 바이팔타이트가 아니고 트라이앵글 프리인 거는 없을 거고, 두 개, 세 개, 네 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세어보면은 이 왼쪽 컬럼에 이제 늘어나는 이 숫자의 개수가 오른쪽 컬럼에 늘어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요. 뭐 증명은 아니고 그냥 일단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n이 점점 커질 때 실제로 이걸 세보면은 왼쪽 거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왼쪽 거는 되게 훨씬 더 느리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즉 n을 되게 크게 봤을 때 이 왼쪽 게 거의 도미네이팅하고 오른쪽 거는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almost all bipartite 그래프, almost all triangle free 그래프는 bipartite다라는 말의 뜻을 그렇게 정의를 하자. 그러니까 n을 늘려가면은 대부분의 트라이앵글 프리 그래프는 바이팔타이트는 애들은 있고 아닌 애들이 있을 건데, 바이팔타이트는 애들이 훨씬 더 많고 아닌 애들은 우리가 무시해도 될 수준이더라. 그게 바로 almost all 트라이앵글 프리 그래프는 바이팔타이트다라는 것의 의미로 정의를 하자라고, 그걸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말한 인투이션과 맞아 떨어지겠죠. 그거에 대한 익셉션이 매우 적다. 적다라는 의미는 그 그래프 안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그래서 좀 더 포멀하게 정의를 하면은 그래프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서 n 벌텍스를 가지는 그래프들 다 테이크를 해서 그거의 전체 개수랑 그다음 그 중에서 어떤 프로퍼티 B를 가지는 거의 개수를 레시오로 했을 때 그게 만약에 1이 되더라. n을 무한히 크게 보낼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almost all graphs in A가 프로퍼티 B를 가진다 라고 정의를 해요. 하나 테크니컬한 걸 더 하자면,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얘기할 때는 벌텍스 레이블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두 개가 아이플로픽하면 같은 걸로 보는데, 이 카운팅 퍼포스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많이 생겨서 보통 이런 almost all graph has property라는 명제를 증명할 때는 그래프가 레이블드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즉 만약에
1, 2, 3이 있는데 P3를 이렇게 잡았을 때 1, 2, 3일 때랑 그 다음에 2, 3,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을 때는 다른 그래프로 생각을 하는 거죠, 평행상. 그래서 모든 그래프는 벌텍스에 레이블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지점이 1부터 n까지. 예, 1부터 n까지를 꼭지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서브그래프랑 인듀스 서브그래프가 없는 것을, 그러니까 서브그래프가 뭔지, 인듀스 서브그래프가 뭔지는 앞에 톡들에서 정의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H프리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그래프가 H를 그냥 서브그래프로 가지지 않는 걸 말하고, 인듀스 H프리는 인듀스 서브그래프로 가지지 않는 거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까 나왔던 그 스테이트먼트 이거죠. Almost all triangle free graphs are bipartite는 1976년에 에르시 클라맨 로스차일드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역사들을 일단 되짚어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아니 비슷한 디렉션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고, 그 여기 이분들이 87년에 이걸 제너럴라이징 해서 좀 더 큰 클릭, R 플러스 1짜리 사이즈 클릭을 없애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대부분의 그런 게 없는 애들은 알파이타이트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이 위에 거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이죠. 2팔타이트가 바이팔타이트니까. 알파파타이트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해서 R개의 셋으로 나눠서 각각의 셋들이 인디펜던트 셋 안에 그 내부 엣지가 하나 없고 인터널 엣지는 하나도 없고 이 크로싱 엣지만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계속 결과가 많은데요. 뭐 어떤 식의 결과냐면, 여기서는 지금 그래프만 했는데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그래프를 볼비드했을 때 어떤 그 티피컬, 이런 건 티피컬 스트럭처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트라이앵글 프리 그래프의 티피컬 스트럭처는 바이팔타이트다라고,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게 티피컬하게 생겼다라는 의미로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나 하이퍼그래프 뭐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커뮤니티리얼 스트럭처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이퍼그래프에서도 어떤 걸 폴비드 한 다음에 그 대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고요. 뭐 아니면은 그 폴비드 하는 대상을 좀 바꿔서 모두 인터섹팅 하이퍼그래프는 대부분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그 경우에도 가장 우리가 티피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벌텍스, 그러니까 특정한 엘리먼트 하나가 있어서 그 하이퍼그래프의 모든 엣지가 걔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더라 라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아벨리안 그룹에서 썸프리 셋은 또 어떻게 생겼나, 그런 것에서 또 알려진 게 어떤 거냐면 1에서 n까지의 숫자 중에서 우리가 어떤 सब셋 A를 잡아서 그 A는 두 가지 숫자를 더해서 그 A 안에 있는 게 다시 나오지 않을 때, 그게 썸프리셋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거의 다 전부 다 홀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전부 다 홀수거나 아니면 전부 다 2분의 n보다 크거나, 2분의 n보다 큰 거 두 개 더하면은 당연히 n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거는 썸프리일 거고, 다 홀수면은 두 개 더하면은 뭐 이분 넘버 나오니까 될 거고, 뭐 그런 식의 결과들이, 여러 가지 결과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제 그 H프리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인듀스 서브그래프, 인듀스 프리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요. 적게 알려져 있어요. 일단 트라이앵글 프리 그래프의 경우에는 트라이앵글 프리랑 인듀스 트라이앵글 프리랑 똑같으니까 그거는 그 같은 결과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내추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C4 프리, 그 다음에 사각형 길이 4짜리 사이클을 폴비드 하면은 대부분의 그런 그래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91년에 그 이 두 분이 보인 결과로 인듀스, 어떤 그래프가 C4를 인듀스 서브그래프로 가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우리가 그 대부분의 그래프들은 클릭 하나랑 인디펜던트 셋 하나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사이에는 그 랜덤하게 엣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전부 다 클릭, 그러니까 즉 모든 애들이 다 엣지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인디펜던트 셋, 아무거나 엣지도 없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증명이 있고요. 그 전에 바이팔타이트가 스테이블 셋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인디펜던트 셋. 그러니까 엣지가 없는 셋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좀 더 제너럴하게 하나는 엣지, 이게 클릭이었나요? 이게 스테이블이었나요? 이게 스테이블로 합시다. 같은 색이니까. 이게 스테이블, 이게 클릭.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한 게 C3 했고 C4 했으니까 C5, 6, 7, 8 그 다음 거를 하고 싶죠. 그래서 92년도에 이분들이 C5를 우리가 인듀스 그 서브그래프로 안 가지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해서 클릭이랑 하나가 클릭 있고 하나는 디스존트 유니언으로 클릭으로 나뉘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셋이랑 아니면 컴플릿 멀티팔타이트 그래프로 나뉘더거나, 여기서 나뉜다는 거에서 저기 디스존인트 유니언 오브 클릭이면 클릭이 여러 개로 나뉜다는 거 아니냐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클릭이 빨간색이었죠. 오케이. 클릭으로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클릭 여러 개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사이에는 엣지가 하나도 없고 이 사이에는 엣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안은 다 정해진 거고 완전히 픽스드고 여기도 픽스드고 이 사이는 픽스드가 안 된 그런 스트럭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5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알려져 있어요. 2011년에 그 발로우랑 버러필드가 좀 더 제너럴한,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작은 그래프에 대해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 나름의 노션으로 크리티컬 그래프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 기존에 있는 크리티컬과 다른 의미정인데 그 모든 크리티컬 그래프에 대해서 그거를 인디스 서브그래프로 가지지 않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였어요. 좀 어떤 인피니트 클래스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콜로러리로 뭐가 나오냐면은 C7이 나오고 일단 C7은 클릭 3개로 나눠지거나 아니면 클릭 2개 스테이블 하나로 나눠지거나 2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모든 오드 사이클들에 다 했어요. 9 이상의 오드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거는 K개, 2K 플러스 1개짜리 사이클이 없으면 인듀스 사이클이 없으면 K개 클릭으로 나눠진다 라는 걸 보였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반대로 만약에 K개 이렇게 클릭이 있으면은 C2K 플러스 1이 없다라는 거는 쉽게 보일 수가 있는 게 C2K 플러스 1이 여기 있으면은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세 벌텍스는 한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클릭이면은 C2K 플러스 1 안에는 삼각형이 없으니까 얘가 이걸 안 가지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반대의 경우는 참은 아닌데 almost all 그래프에 대해서는 참이다. typical structure는 그렇더라라는 거를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컨젝처를 한 게 그 4, 5, 그러니까 지금 even 사이클 다 보였고, 그러니까 odd 사이클 다 보였고, C3 보였고, C4 보였으니까 남은 게 6, 8, 10, 12 해서 이제 짝수들이 남았죠. 12 이상에 대해서는 어떨 것이다 라고 컨젝처를 했어요. 그래서 컨젝처를 한 게 뭐냐면은 C2K가 없을 때 K-2개의 클릭이랑 그 다음에 한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는 그 Complement of Disjoint Union of Star, 이 파란색이 난엣지입니다. 여기는 다 클릭이고 여기는 거의 클릭에 가까운데 몇몇 엣지들이 없는데 없는 애들은 이렇게 스타랑 트라이앵글로 돼 있더라. 얘가 이제 그러면 이분을 안 가지는 거는 또 쉽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 KK 벌텍스가 만약에 이 안에 있다고 치면은 이 벌텍스 중에 3개를 여기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럼 다시 이제 삼각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엠머스 2개, 여기 엠머스 2개, 2개, 2개 하면 여기 4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4개가 들어가는데 이거에서 4개 벌텍스짜리 서브그래프를 잡으면 리니어 포레스트가 항상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맥시멈 디그리 2니까. 그 4개 벌텍스에서 맥시멈 디그리 2인 거는 일단 그 2인 것 중에서 C4 안 되고 C4가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트리 아닌 포레스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기 정확하게 이게 스타랑 트라이앵글의 그 디스조인글의 컴플리먼트라는 게 정확하게 그런 애들이 서브그래프로 안 가진 애들이거든요. 벌텍스 4개짜리 리니어 포레스트가 없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게 인듀스 C2K 프리인 건 당연한데 반대로 이제 이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고 그게 저희가 한 결과예요. 저희가 한 결과는 정확하게 K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인듀스 C2K 프리 그래프는 정확하게 저런 스트럭처,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애들은 정확하게 저런 스트럭처를 가질 것이다. 가진다. 티피컬 스트럭처가 정확하게 이거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C6, C8, C10이 남았죠. 그렇죠? 사이클들은 다 했고. 근데 사실 저희 결과를 그대로는 아니지만 좀 많이 꽤 바꾸면은 C8과 C10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적어놨는데 나중에 퍼블리싱 안 할 거고요.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C8은 그 똑같이 K-2개 클릭으로 나뉘고 하나는 C8은 하나는 이게 스타 앤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그 조인즈 오브 클릭 앤 인디펜던스. 여기 클릭 하나 잡고 여기 인디펜던스를 하나 잡은 다음에 가운데 엣지를 다 넣어요. 이런 애들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의 컴플리먼트를 여기 넣는 게 C8이 없는 거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스타나 트라이앵글이나 다 이게 더 제너럴한 거예요.
스타는 여기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개 잡은 다음에 이거 다 넣은 게 정확하게 스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은 그냥 이쪽에 하나만 잡은 거. 여기 두 개 넣고 여기 하나 넣은 다음에 여기 다 넣은 게 트라이앵글이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제너럴한 건데 C8일 때는 그렇고 C5일 때는 Complement of Disjoint Union of Star랑 Click을 한 게 정확하게 그게 돼요. 저희가 이거를 퍼블리시 안 할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까지 하면 딱 C6만 남는 건데, 안 한 이유는 그 인디펜던트하게 리드랑 스캇이 저희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C6까지 자기가 다 했다라고 어나운스를 했어요. 아직 서브미트 안 했고, 제대로 적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다 했다라고 하길래, 아, 그래, 그럼 너가 다 했으면, 예. 아, 당신들이 다 했으면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예, 저희가 저거를 그러면은, 예, 저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어쨌건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제 사이클들은 이제 다 알려진 거고, 이제 다음은 사이클이 아닌 더 제너럴한 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일 뒤에 퀘스천 부분에 제너럴한 그래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컨젝처를 소개하고요. 그래서 프로프 스케치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걸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걸 하나도 안 하면 지금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또 다 하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일단 K 템플릿이라고 정의합시다. 이렇게 K-2개로 나눠지고, 여기 하나에 스타랑 트라이앵글의 그 컴플리먼트인 애. 그런 걸 K 템플릿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프로프는 일단 크게 나누면 3개, 보다 좀 더 많지만 앞부분 좀 빼고 하면 대충 보면 3개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처음 스텝이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그거 어떤 거냐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C2K 프리 그래프의 전체 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기 K 템플릿들이 있어요. K 템플릿은 다 C2K 프리니까 여기 서셋이겠죠. 그리고 여기 남은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은 건 이 남은 애들이 작다는 거예요. 이 남은 애들 작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작다는 걸 보일 거면 여기서 일단 어드만큼 파내서 얘네가 일단 작더라라는 걸 보여요. 얘네를 파냈으니까 요 남은 거에는 스트럭처가 생겨요. 얘네가 아닌 것만 남았을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파내서 얘네는 또 작더라라는 걸 보고 얘네가 2개 다 아니니까 여기 더 뭔가 성질들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내면서 남은 것들이 다 작더라라고 해서 여기 걸 다 작더라는 걸 볼 거예요. 작더라가 뭐보다 작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보다 훨씬 작더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뭘 보냐면은 대부분은 그 K 템플릿에 매우 가깝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엣지를 많아야 에타 n 스퀘어계만 바꿔서 에타는 매우 작은 컨스턴트입니다. 바꿔서 K 템플릿에 가깝게 만들 수, 그러니까 K 템플릿을 만들 수 있더라. 그 말은 저게 안 되는 애들은 작다는 거예요. K 템플릿에서 에타 n 스퀘어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얘네들은 작더라. 그 다음에 보일 거는 이런 식으로 다 나눌 수 있는데 여기가 완벽하게 클릭은 안 되더라도 전부 다 디조인트 오브 유니언 오브 클릭 앤 트라이앵글. 이 안에가 완벽히 클릭이면 더 좋은데 클릭까지 안 되더라도 그 난엣지들이 있어도 다 저런 식으로 생겼더라 라는 걸 볼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생기지 않은 애들은 작더라.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남은 애들은 다 K 템플릿이다 라는 걸 보여서, 왜냐면 그 말은 얘네들도 작더라. 스텝이 저렇게 3개인데요. 일단 처음 스텝에서 쓰는 가장 큰 툴은 그 최근에 그 섹스턴이랑 토마슨이랑 그 증명을 하고 발로 모리스 세모스가 따로 또 증명을 한 카이포그래프 컨테이너라는 그 메소드를 그 첫 번째 스텝의 그 주된 툴인데요. 이거는 대충 뭘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H라는 그래프를 놔뒀을 때, 원래 버전 이건 아니에요. 원래 버전 하이퍼그래프 랭귀지인데, 이건 그래프에서 쓰는 버전으로 바꾼 거고, 사실 저희가 쓴 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이걸 또 다른 버전을 바꿔서 쓴 건데, 대충 뭘 말하느냐면은, H 프리 그래프를 다 생각을 해볼 때, H 프리 그래프들을 모두 다 모아놔요. 여기.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걸 빌드업 할 수 있는데, 그 컨테이너가 뭐냐면, 여기 G1, G2, GN이라고 하죠, GM. 여기 그래프들을 하나씩 나눠요. 얘네 하나하나가 컨테이너예요. 그래프들을 여기서 만들어서 어떻게 되게 할 수 있냐면, 얘네 하나하나가 다 H프리는 아니에요. 얘네는 H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H프리 그래프를 하나 잡으면은, G'을 잡으면, 얘는 얘 중에 하나의 서브그래프더라. 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들 빌드업을 하는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어떤 그래프를 가져와도 얘는 얘네 중에 하나의 서브그래프더라. 근데 거기까지만 되면 좋은 게 없잖아요. 그냥 그래프 여기 다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네 사이즈가 일단 작고, 이 개수 m이 안 많고, m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가 또, m이 안 많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컴플릿 그래프 갖다 놓으면은, 모든 그래프는 컴플릿 그래프의 서브그래프니까, 그것도 안 좋잖아요. 이 전체의 개수가 작고, 이거 하나하나가 h프리에 가깝더라. h프리는 아니지만 h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 h가 안에 있어도 되게 적게 있더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지금 이 말이거든요. 지금 첫 번째가 얘네가 다 이거의 서브그래프더라. 두 번째가 얘네 하나하나가 h를 적게 갖고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가 얘의 리스트 개수가 적더라. 얘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h프리 그래프란 걸 어느 정도 이걸 캐릭터라이즈가 돼버리니까 좀 가지고 놀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거는 이대로 하면 인지 서브그래프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일단 인지 서브그래프 버전으로 바꾸고 뭐 상세한 그거는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리무벌 렘만 많이 써서 이거 하나하나가 h가 적다라는 소리는 리무벌 렘만 뭐냐면 h를 조금만 바꿔가지고 그걸 다 없앨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에센셜리 보이는 것만 이거 하나가 k 템플릿에서 많이 안 멀더라. 조금만 바꿔서 k 템플릿으로 여기서 갈 수 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임의로 잡아서 그게 서브그래프인데 거기서 조금 바꿔서 k 템플릿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덴스한 거는 그럼 되게 가깝게 갈 수 있더라. 이거의 서브그래프라는 건데 되게 덴스한 서브그래프면은 엣지를 많이 안 바꿔도 일로 갈 수 있잖아요. 엣지 많이 안 더해도. 만약에 되게 스파르스한 서브그래프면 엣지 많이 넣어야 되긴 하지만 덴스한 서브그래프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의 덴스한 서브그래프들은 거의 다 K 템플릿으로 매우 가깝게 갈 수 있더라라는 걸 보이고 스파르스한 애들은 그냥 다 세주면 되니까 스파르스한 애들은 그냥 그 자체가 많지 않더라. 그걸 보여서 이 부분이 적다. 즉 K 템플릿에서 에타 n 스퀘어만큼 떨어져 있지 않은 애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바꿔야 템플릿으로 갈 수 있는 애들은 적더라라는 걸 보여서 그 부분을 다 처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almost all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클래스 이거 떼내고 남은 애들은 다 K 템플릿에서 매우 조금의 엣지만 바꾼 애들이더라 라는 걸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의 그래프가 어떤 파티션을 잘 잡은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난 엣지들이 에타 n 스퀘어보다 에타 n 스퀘어 플러스 n 이만큼 원래 있어도 되니까 뭐 n은 더하나 안 더하나 큰 차이 없으니까 에타 n 스퀘어가 훨씬 크니까 이 정도보다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파티션이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다 있다는 소리죠. 그거를 그 그래프가 그 Q를 어드미팅 한다라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그래프 G가 파티션 Q를 어드미트 한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Q로 나누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인터널 난 엣지들이 개수가 제일 적더라라는 걸 어드미트 한다라고 둬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산해보면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K 템플릿 있는 얘네들의 개수를 일단 알아야겠죠. 지금 하나씩 떼내갖고 작다라고 하는데 뭐보다 작냐면 얘네 개수보다 작다는 거니까 얘네 개수가 대충 얼마인지는 알아야지 작든지 말든지를 우리가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작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일단 그걸 세보면은 대충 이런 포뮬러가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중요하진 뭐 프로프에서 중요한데 지금 그걸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정확하게 이 펑션 곱하기 2 to the t to the sub minus k-1의 n인데 이거는 투란 넘버의 투란 넘버 2 to th라고 돼 있는 부분 정확하게 이 사이사이에 엣지를 넣을 수 있는 가지 개수를 정확하게 말하고요. 지금 이 개수를 세려면은 이게 만약에 하나도 없는 거의 개수를 세려면은 이건 정해져 있고 이 사이사이에 우리가 크로싱 엣지들을 넣냐 마냐가 하나하나 엣지마다 넣냐 마냐니까 정확하게 그게 2 to the 지금 이거고요. 이 안에 이 스타랑 트라이앵글 어떻게 넣을 것인가가 F 텀에서 되어 있는 건데 어쨌건 저걸 그렇게 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덕티브하게 할 건데 인덕티브하게 해서 이 n에 할 건데 어떤 인덕션 하이퍼시티를 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전체 그 C2K 프리 그래프의 개수가 이거라는 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K 템플릿의 개수가 정확히 1 times EF times 2 to D 이거잖아요. 남은 애들은 더 작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게 n-1까지 일단 성립을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좀 치팅이 여기서는 그 픽스 Q에 대해서만 이걸 일단 보이면은 Q가 뭐든 상관없이 대해서 보인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나요, 제가? 예. 해봅시다, 일단. 근데 처음으로 뭘 보일 수 있냐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하나 지금 여기에 뭔가 잡것들이 있는 것들을, 그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잡것들. 예. 좀, 뭔가가, 죄송합니다. 뭔가가 있는 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와서 걔들이 작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깨끗하게 지우고, 마지막에 여기 다 지워지고, 여긴 이것만 남게. 그런 애들만 남는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일단 처음에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거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난엣지 개수가 에타N 스퀘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의 벌텍스들 보면은 그거의 인터널 난디그리를 생각해요. 그 안에 몇 개의 난엣지가 붙어 있나 그걸 인터널 난디그리라고 부릅시다. 걔네가 높은 애들, 예를 들어서 뭐 좀 베타 M보다 큰 애들을 여기 모아놓고 걔네를 M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밑에 애들을 생각을 해봐요. 밑에 애들은 그 디그리가 낮겠죠. 그러면 그 전에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또 뭘 가정할 수 있냐면은 이 둘 사이사이에 크로싱 엣지들을 생각하면 여기랑 이렇게 크로싱한 엣지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적당히 잘 잡아서 이 안이 되게 스파스하더라 라거나 아니면 두 개를 잡아서 이게 너무 덴스하더라 라는 파트가 있는 애들을 다 잡아내면은 여기 지금 거의 쿼드레틱계 엣지가 있는데 걔네가 다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쿼드레틱계만큼 이게 픽스 돼버린 거니까 나머지 어떻게 하든 전체적으로 개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다 뽑아내서 그런 애들은 개수를 우리가 셀 수가 있고 그 개수는 적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버리고 나머지 애들에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랜덤 라이크라고 한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이 크로싱 엣지는 이렇게 두 셋을 잡았을 때 그 두 셋 사이에 있는 엣지의 개수가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더라. 그것까지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덕션이 왜 어떻게 쓰이는지가 나오는데 뭘 보일 수가 있냐면요. 이쪽 애들은 다 인터널 난디그리가 작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인듀스 C4가 있다고 쳐요. 인듀스 P4가 있다고 쳐요. 인듀스 P4를 말한 이유는 인듀스 P4는 C2K의 서브그래프예요. 인듀스 서브그래프예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거를 도려내요. 도려내면은 N-4 볼텍스 그래프가 남잖아요. 거기서 인덕션을 쓸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애들 개수를 다 세버릴 수 있잖아요. 인덕션 하이포시스로. 그래서 처음 게 그거예요. 남은 애들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세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트리비얼하게 안 나와요. 지금 앞에 보면 2to the μn이라고 붙어 있는데 저거는 어드비팅하는 파티션에 따라서 뭘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어쨌건 인덕션 하이포시스를 잘 사용하면 남은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세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붙여서 원래 그래프들을 만드는데 이걸 갖다 붙일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인터널 엣지들은 봅시다. 얘네를 갖다 붙이면서 얘네랑 남은 애들 사이에 엣지를 넣냐 마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사이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하나가 베타 N이니까 요거 벌텍스 하나하나가 베타 N이니까 우리가 파란색은 많이 못 넣잖아요. 베타도 되게 작은 넘버예요. 그러니까 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그리고 이 바깥쪽을 생각해보면 이 P4를 뽑은 이유가 바깥쪽에서는 이거 자체가 되게 스파스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엣지를 뽑아낼 수 있을 거고 사이사이의 관계가 랜덤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이사이는 다 나눠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네 개랑 얘랑 잘 갖다 붙이면 C2K가 나오죠. 그러니까 즉 얘랑 갖고 중간에 사이에 잘 넣어서 C2K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근데 그렇게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그래프가 C2K 프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즉 여기랑 남은 애들이랑 우리가 막 갖다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막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엣지에서. 그래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리스트릭션이 생겨요. 그 리스트릭션이랑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이거 리스트릭션이랑 다 해서 하면은
하면은 여기다가 그 두 개를 곱해서 그런 다음에 원래 그 포뮬러가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저게 f sub k의 n에 2 to the p sub k-1 n보다 훨씬 작다라는 걸 보이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서 n-4랑 여기 n이랑 사이에 그 저게 위에 게 쿼드레틱이니까 사이에 차이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곱해서 보면 이거보다 더 작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 P4가 없다는 걸 보일 수가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모든 4 vertex linear forest가 없다는 걸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밑에 부분은 union of stars and triangle이 돼버려요. 이 위에 부분 빼고 위에 부분에 그 인터널 난디글이 많은 거 빼고요.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이 위에 부분에 처리하는 데 쓰이는 크리티컬한 툴은 램지 시어리거든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냐면 여기 만약에 두 벌텍스가 있는데 이 두 벌텍스가 되게 서로의 관계가 티피컬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티피컬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에 커먼 난 네이버랑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네이버고 하나의 난 네이버인 거랑 그 반대 거의 네이버고 하나의 난 네이버인 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쪽에서도 뽑을 수 있죠. 이렇게 두 개 다의 난 네이버인 거랑 하나의 네이버 하나의 난 네이버 반대 거의 네이버 반대 거의 난 네이버 좀 되게 그림이 알아보기 힘든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아들었으리라고 할 거예요. 두 개 다의 커먼 난 네이버고 하나의 네이버 하나의 난 네이버 반대 거의 네이버 난 네이버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 안쪽에서 이거 세 개를 잡았을 때 세 개 다 크고 여기서 세 개도 크고 여기서 세 개도 크고 여기서 세 개도 크고 여기서 세 개도 크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얘 두 개가 티피컬하다라고 말을 해요. 얘네 두 개의 관계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원래 이 두 개 사이에 엣지가 있었다고 쳐요. 그럼 이 두 개 사이에 얘만의 네이버로 일단 엣지를 보낼 수 있겠죠. 얘 네이버, 얘 난 네이버, 얘 네이버, 얘 난 네이버로 엣지를 보낼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안은 되게 덴스하니까 이 점에서 여기로 가는 엣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바이 데피니션으로 이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애들 안에서 또 이런 패스를 빌드업을 해가지고 이거 자체의 크기가 크니까 그 사이에 엣지를 하나 잡을 수 있고 왜냐면 이 두 개 사이는 너무 스파르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개 중에서 얘 엣지고 얘 난 엣지인 걸 잡을 수 있고 해서 인듀스 패스를 빌드업을 해서 이 끝부분을 정확하게 얘네 두 개 다 난 네이버 그러니까 이 전부 다가 얘네 둘에 다 난 네이버이게 이렇게 하고 이 끝부분을 다 얘 네이버 이 끝부분은 얘 네이버고 얘 난 네이버고 이 끝부분은 얘 네이버고 얘 난 네이버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다 이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네, 점점 더 톡이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두 개가 이렇게 다 티피컬 해버리면 C2K가 나온다는 소리는 얘네 두 개가 티피컬하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고 그 말은 이 많은 것들 중에 뭔가 하나는 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되게 그게 어느 게 더 작은지를 여기다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컬러로.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제 엣지 컬러링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램지 시어리에 의해서 뭘 고를 수 있냐면 이 M이 만약에 크다면은 여기서 M보다 작지만 꽤 큰 게 있어가지고 걔네들은 다 서로 티피컬하지 않은데 같은 파트에서 티피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되게 뭐 케이스마다 다른데 인클루전 익스클루전을 쓰거나 아니면 토너먼트에서 무슨 해밀토니안 패스에 관한 시어럼을 쓰거나 해서 디테일은 안 가지만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보여지는가 하면 M이 작다라는 거예요. 램지 넘버. 아까 나온 이것들의 램지 넘버로 나오는 어떤 파이나이트한 컨스탄트보다 크기가 작아야 되고 거기서 트릭을 몇 개 더 써가지고 지금 어디를 하고 있었나요 제가 트릭을 몇 개 더 써서 이 M이 아예 없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전부 다 즉 M이 없다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M이 없지 않은 것들을 다 세면은 그것들이 작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M이 MT가 아닌 애들은 다 파낼 수가 있고 작다라고 남은 애들은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다 클릭인데
컴플리먼트 오브 스타일즈 앤 트라이앵글만 남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스텝 2고, 스텝 3에서는 이것들이 사실 하나 빼놓고 다 없더라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스타가 있고 여기 스타가 있어요. 스타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그래프로 치면은 이게 K2랑 K1이 있고 K2랑 K1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얘네 둘을 같이 하면 또 C2K로 익스텐드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엣지를 넣고 여기 하나 더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안에서 이렇게 엣지를 하나 잡고 엣지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엣지를 하나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어버리면 C2K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사이가 랜덤이라고 했고 이 사이사이가 랜덤이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이 6개의 벌텍스 사이에 이런 식으로 엣지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즉, 이 6개, 여기 3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있으면, 그 3개 사이에 엣지가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리스트릭션이 생겨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적어도 2개가 이렇게 뭐가 있으면 리스트릭션이 생겨버리니까. 나머지는 다 깨끗하게 그냥 클릭이고, 한쪽에만 다 스타랑 트라이앵글이 있다. 라는 거를,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만 또 트릭들을 여러 개 쓰면은 여러 단계로 해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almost all induced C2K free 그래프가 K 템플릿이다 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프로 스케치를 많이 한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induced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이클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사이클이 아닌 경우는 되게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아까 발로랑 버러필드가 어떤 인피니트 클래스 그래프에 대해서 그걸 다 보였다고 했는데 그 정의가 되게 테크니컬해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그 정의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모든 오드 사이클들은 그 정의를 만족한다. 그래서 자기들 콜로럴이 나온다라는 걸 보였지만 오드 사이클 이외의 그 작은 그래프들 중에서 그걸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멘션을 해놓은 게 되게 적어요. 거의 없었던가. P4 패스 중에 한두 개 더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러면 인제너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그 브루스 리드랑 알렉스 캇이 컨젝처를 한 건데 일단 또 어려운 말들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아까 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사이클들에서 클릭으로 하고 여기에 그 스타랑 트라이앵글의 컴플리먼트로 한 이유가 여기 3개 그러니까 2K를 잘 배분을 하면은 여기 이거 중에 하나에 3개가 들어가든가 여기 4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3개 들어가면은 트라이앵글 나와서 안 되고 여기 4개 들어가면 여기 리니어 포레스트 나와서 안 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그래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어떻게 잘 나눠서 원래 이 H라는 여기서는 C2K라는 그래프를 잘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이 그래프 이게 하나씩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잘 있어서 그것들이 나오지 않는 클래스의 그래프를 여기다 갖다 놔서 갖다 붙인 게 티피컬 스트럭처일 것이다 라는 컨젝처거든요. 그리고 이 개수는 정확하게 뭐가 될 거냐면 여기서 WPN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건데 Witnessing Partition Number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C 더하기 S인데 C랑 S는 뭐냐면은 그 H 여기서는 C2K죠. 우리가 꼴비하고 싶은 그래프를 파티션을 해서 C개 클릭이랑 S개 클릭으로 파티션을 할 수 없는 최대 넘버. 저 C랑 S가 크면 자명하잖아요. 벌텍스 하나하나가 클릭이고 스테이블 셋이니까. 벌텍스 하나하나 하면 이 K가 만약에 H에 벌텍스 개수면은 이건 자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지면 저게 쉬운데 저게 안 되는 그러니까 점점 그 K를 낮춰가다가 딱 저걸 못하는 딱 그 K의 개수만큼 이게 딱 정확하게 나눠지고 그 다음 하나하나의 그래프는 어떤 클래스에 있는 그래프인데 클릭이거나 아니면 이것도 어떤 픽스 클래스인데 그 클래스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은 이 H라는 그래프를 나눴을 때 어느 한 부분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을 나눠서 티피컬 스트럭처가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컨젝처입니다. 왜 더 안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땡큐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건 여기까지 제가 땡큐 슬라이드를 빼먹었나 보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